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워낙 많은데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한마디로 뭐 폭력과 횡령 그리고 그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총망라된 그런 곳임을 저희들이 좀 보게 됐고 장애인들을 그 마구 지금 대하는 이런 인권 침해 현장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예.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회 자료하고 김승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그 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를 보면은 78% 정도가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피의자 구속률이 21.5%였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9.9%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나마 구속된 사람들도 불기소율이 한 40%에 육박한다고 하거든요. 네. 지역 사회가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을 날지 주의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압력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서도 일반적으로 어떤 똑같은 일반 사건과 동일한 잣대로 보면 우리 장애인들에게 어떤 상처에 또 한 번 소금을 뿌리는 그런 행동이 되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처벌이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그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형식적이고 솜방망이에요. 그리고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인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이 가해자들이 다시 가서 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복귀해서 똑같이 그 시설을 운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 고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참고로 2017년도 경기도 양평에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장애인이 실수를 하면 8시간 동안 창고에 감금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것도 공교롭게도 거기도 목사 부부가 운영하던 시설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고발이 됐는데 심지어 매주 수요일은 훈육의 날이라고 정해서 정기적으로 장애인들을 체벌을 했대요. 그런데 이 부부가 그 적발된 이후로 얼마 동안 이 시설을 운영했는지 아시나요? 30년간 했어요. 맞아요. 뭐 어떻게 30년간 했느냐? 부부가 계속 명의를 바꿔가면서 시설을 운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고 어떤 허점이 많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기본적으로 통장에서 돈을 뭐 빼거나 관리하려면 장애인 본인의 동의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보호자나 뭐 후견인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장치가 있을 법도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 시설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뭐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 복지 시설이 뭐냐면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복지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민간이 그걸 책임지고 있고 국가는 그냥 예산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장애인들은 골치 아픈 존재, 격리시켜야 되는 존재, 그냥 조용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국가가 그냥 아예 맡기고 신경을 안 쓰고 그 틈을 타서 복지시설에 있는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권이나 뭐 복지나 이런 것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심지어는 어떠냐면은요, 퇴직한 공무원들이 복지시설을 매매를 해서 본인들이 사기도 합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복지시설이 완전히 잘못 이렇게 전락한 경우고요.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나 공무원들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많이 나아질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묵인하고 방기하는 거죠. 정말 성실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복지시설이 또 있는 것도 많고요. 예. 그런데 그곳에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시설에 가려면 또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또 찾아갈 수밖에 없는 또 장애인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네. 그 점들을 좀 이용을 해서 네. 마구 이렇게 함부로 좀 대하게 되는 것인데 어느 곳에서 이렇게 장애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네. 저희들이 더욱더 좀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나온 노동력 착취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염전노예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도 있었고 경찰과 노동부,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염전 노동자 170여 명을 면담한 결과 20명이 임금 체불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이 폐쇄성이에요. 그러니까 폐쇄적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 약자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노동착취, 경제착취를 통해서 자기의 부를 그 부풀리는 데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의지가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이게 암암리에 확산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은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겠구나. 수단이자 도구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네.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우리가 소위 생활과 근로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제조업체가 아니고 농업을 밭일을 조금 학습을 하고 훈련을 했다라는 진술이 나온다면 제가 경험한 사례 경험으로는 그렇게 임금 못 받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처분들 입장에서 한번 노력을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복지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운영위원 중에 공무원도 한 명 포함돼 있었다고 하고 심지어 이사였나요? 현 장수군수 당시는 이제 직업이 달랐겠죠. 이사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을까 싶네요.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복지시설은 몰표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 유권자로서의 그 한 표도 본인이 아니라 시설장에 의해서 좌우되는 몰표가 나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암묵적인 관계를 많이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바치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부상주 공생관계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정치도 행정도 이 장애인들을 정말 국민의 한 사람, 시민의 한 사람, 인권이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두들 다 도구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 도구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비극들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거거든요. 장애인 정책은 탈시설화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장애인을 분리하고 격리시켜서 어느 한 곳에 모아두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우리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삶을 영위하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이제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탈시설화 정책을 장기적으로도 반드시 실행해 나가야 이 비극은 중단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렇게 자립하고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주변에 이제 그 장애를 안고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났었고 또 네. 가족들도 많이 만났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다. 그리고 외국 사례를 보니까 거기는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예. 굉장히 현재까지도 후진적으로 우리 제도가 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도 우리 건강하다고 하지만 마찬가지 또 우리는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또 비장애인으로 또 살아가고 있으니만큼 그분들과 어떻게 허물 없이 좀 지낼 수 있을지 이게 다 내 문제다. 우리 가족의 문제다. 이렇게까지 좀 생각하면서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고 뭐 국장님 말씀 이렇게 종합해서 제가 한번 네.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시설도 우리가 어떻게 사회복지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일반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요즘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네. 오히려 소규모로 그냥 실제 살아보는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보는 그렇게 사회복지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파트인 우리 집 앞에 공동생활 가정이 들어오면 네. 주변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네.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프로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내 자식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 장수에서 한 복지시설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장애인 정책과 인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어 봤는데요. 저희가 수사 결과는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